안녕하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2024년 2월 28일 오후 4시 대전 유성구 한빛고등학교. 정호는 화학실험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28년. 이 문을 열고 닫은 것이 벌써 10,000번도 넘었겠죠.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실험실 안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이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자 그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이 이 실험실의 진짜 주인이야. 정호는 실험대 위를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비커, 플라스크, 뷰렛. 하나하나가 오랜 친구 같았어요. 특히 저 구석의 낡은 분쟁 버너는 첫 발령 때부터 함께했던 동료였죠. 손때 묻은 주기율표도 색이 바랜 분자 모형도 모두 그의 청춘이었습니다. 퇴직식장은 꽃향기로 가득했어요. 제자들이 준비한 현수막에는 영원한 우리의 화학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카이스트 합격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유기화학 덕분이에요. 선생님, 저도 서울대 화학과 붙었어요. 아이들의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정호는 한 명 한 명 안아주었어요. 그들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송별사가 시작되었죠. 이정호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었습니다. 28년간 단 한 번도 수업에 빠지지 않으셨고 매년 과학 올림피아드 수상자를 배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실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만 눈부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상자를 트렁크에 실었어요. 28년간 모은 실험 도구들과 자료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끼던 분자구조 모형 세트는 절대 버릴 수 없었죠. 집에서도 실험을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미숙아, 나왔어. 현관문을 열자 아내 미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수고했어요. 미숙의 대답은 짧았어요. 시선은 여전히 TV에 고정되어 있었죠. 정호가 기대했던 따뜻한 포옹이나 축하의 말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저녁은? 알아서 먹어요.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미숙은 일어나며 핸드백을 집었습니다. 정호는 순간 멍해졌어요. 28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 날인데 아내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요? 오늘이 내 퇴직식이었는데. 알아요. 그래서? 미숙의 차가운 대답에 정호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 정호는 상자에서 분자 모형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벤젠 고리 구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탄소 원자 6개가 육각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구조.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얼마나 설레었던가요? 그날 밤 정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부터 뭘 해야 하나. 다음 날 새벽 6시. 정호는 습관대로 일어났습니다. 28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리고 구독하던 화학 저널을 펼쳤어요. 최신 연구 동향을 읽는 것은 그의 오랜 일과였습니다. 당신,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미숙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저널 좀 읽고 있었어. 빈둥빈둥거리지 말고 운동이라도 나가요. 이제 학교도 안 가는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할 거예요? 빈둥빈둥거린다고? 정호의 가슴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조용히 저널을 덮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실험 공간을 만들었어요. 위험하지 않은 시약들과 기초 실험 도구들만 놓았죠. 루미놀 발광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손주가 와도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실험이었거든요. 이게 대체 뭐예요? 밖에 나갔다 온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간단한 실험 준비야. 위험한 거 아니니까. 당장 치워요. 집이 실험실이에요? 애들도 다 컸고 손주도 오는데 이런 걸 집에 둬요? 미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실험 도구들을 다시 상자에 넣을 뿐이었죠.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요? 이제 학교도 은퇴했으면 그런 것들 좀 놓으면 안 돼요? 미수가 나는 그냥 뭐요? 28년 동안 맨날 학교, 학생. 이제 좀 가족을 봐요. 미숙의 폭발에 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호는 상자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28년. 새벽마다 실험 준비하고 주말에도 과학 올림피아드 지도하고 방학에는 과학 캠프 인솔하고 그 모든 시간이 무엇이었을까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제자들과 찍은 사진이 가득했어요. 과학의 날 행사 화학 동아리 발표회 카이스트 탐방.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하나하나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창밖으로 멀리 카이스트 건물들이 보였어요. 저곳에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그는 그저 빈둥거리는 은퇴자일 뿐이었습니다. 정호는 분자 모형을 만지작거렸어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 H요. 물 분자였죠. 가장 단순하면서도 생명의 근원인 분자. 물처럼 살아야 하나.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은 어디든 스며들고 어떤 그릇에도 담기죠. 하지만 정호는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화학을 사랑하는 교사였으니까요. 밤 10시 미숙이 들어왔습니다. 자요? 대답이 없자 미숙은 그냥 침실로 들어갔어요. 정호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분자 모형들이 희미한 불빛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내일은 뭘 해야 하나? 모레는? 그 다음 날은? 끝없는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한 달째 되던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호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미숙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씁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피드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뭘 그렇게 봐?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숙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넘기다가 멈췄어요. 은정이 좀 봐요. 강남에 약국 2개째 열었대요. 화면에는 화려한 약국 개업식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축개업이라고 적힌 화환들이 입구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죠. 미숙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우리 약대 동기들 중에서 나만 약사 안 해요. 나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미숙은 1985년 충남대 약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교수님들도 아까워했죠. 서울 대형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어요. 하지만 결혼 직후 정호가 충북 제천으로 발령받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기억나요? 내가 서울 삼성병원 약제부 합격했을 때 미숙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천에서 출퇴근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한마디였어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신혼이었고 떨어져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죠. 미숙도 동의했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제천에서 작은 약국에 취직했죠. 월급이 반토막 났어요. 미숙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정호가 대전으로 발령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겨우 자리 잡은 약국을 그만두고 또 이사. 대전에서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첫째 수진이가 태어났죠. 그리고 둘째 준호까지. 애들 키우느라 10년이 그냥 날아갔어요. 미숙이 스마트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정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미숙에게는 다른 이야기였던 거죠. 정민이는 병원 약제부장이고 수연이는 제약회사 이사예요. 나는 그냥 은퇴한 화학교사의 아내. 날카로운 말들이 정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미숙은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화장을 꼼꼼히 했죠. 어디가? 약대 동기 모임. 나도 같이. 왜요?
미숙의 차가운 눈빛에 정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도 화학교사 친구들 만나면 되잖아요. 굳이 내 모임에 왜 와요? 문이 쾅 닫혔어요. 정호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오후가 되자 정호는 다시 실험 도구를 꺼냈어요. 이번엔 안방이 아닌 베란다 한쪽에 작은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미숙의 눈에 띄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게 또 뭐예요? 베란다 문을 열던 미숙의 비명 같은 외침이 집안을 울렸어요. 여기저기 실험 도구를 숨겨놨네. 이 나이에 무슨 실험이에요? 다 치워요, 당장. 미숙아, 이건 정말 위험하지 않아. 그냥 기초적인.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숙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정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신 정년퇴직했으면 이제 그만 놓으라고요. 왜 자꾸 과거에 매달려요? 정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과거에 매달린다. 그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그날 저녁 정호는 온라인으로 화학 전문 서적을 주문했습니다. 유기화학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최신 개정판이었죠.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책이었어요. 일주일 후 책이 도착했습니다. 정호가 포장을 뜯고 있을 때 미숙이 다가왔어요. 또 책 샀어요? 얼마예요? 8만 원인데. 8만 원. 정년퇴직한 사람이 8만 원짜리 책을? 미숙이 택배 상자를 발로 툭 쳤습니다. 연금 얼마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이런 데 돈을 써요? 이게 지금 급해요? 정호는 조용히 책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점심 뭐 먹을 거예요? 정호가 물으면 미숙은 차갑게 대답했죠. 알아서 해 먹어요. 28년 동안 아침도 못 차려준 남편한테 이제 와서 점심까지 차려줄 의무는 없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정호는 늘 새벽 6시에 학교로 출근했고 아침은 학교 근처 김밥집에서 해결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더 좋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미숙의 원망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5월 어느 날 동료 교사였던 김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야, 이번 주 토요일에 은퇴교사 모임 있는데 나올래? 정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미숙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다음에 갈게. 좀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 은퇴했잖아. 그래도 집안일도 있고. 전화를 끊고 나니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동료들과의 만남조차 포기하게 되다니. 정호는 점점 집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다가 점심때 라면을 끓여 먹고 오후에는 서재에 들어가 책을 읽었어요. 저녁이면 미숙이 돌아왔고 차가운 침묵 속에서 각자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밤 정호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생기 잃은 노인의 얼굴이 있었어요. 2달 전 퇴직식 때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새로운 결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5월 마지막 일요일 정혼의 집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딸 수진이가 남편 태민, 아들 현준이와 함께 방문한 것이었어요. 8살 현준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실험 보여주실 거예요? 정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어요. 지난번에 보여준 코끼리 치약 실험을 현준이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오늘은 더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정호가 현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순간 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또 실험 타령이에요? 애한테 위험한 거 보여주지 마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시는 실험은 다 안전한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늘. 학교는 학교고 집은 집이지. 미숙이 수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긴장감은 계속되었어요. 태민이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퇴직하시고 뭔가 새로운 계획이라도. 계획이요? 뭔 계획이 있겠어요? 정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퇴직금도 별로 없고 사경금도 한 달에 300만 원 남짓인데. 그것도 제가 생활비로 다 써야 해요. 정호의 손에 들린 수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위 앞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28년간 교직에 계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태민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미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요. 우리 친구들 남편 좀 봐요. 다들 사업하거나 대기업 임원이에요. 은퇴하고도 자물쇠로 몇 천만 원씩 받고. 정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8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요? 엄마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왜? 사실인데? 너희 아빠는 퇴직하고도 집에서 실업놀이나 하고 있잖아. 실업놀이라는 단어가 정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현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더 이상 학생들 안 가르쳐요?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거 정말 재미있는데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보여주면 좋겠어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정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정작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지. 미숙의 독설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쓸모없다. 그 단어가 정호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수진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제 가볼게요. 현준아,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려. 현준이가 정호를 꼭 안았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만 정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난 후 정호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한때는 학생들에게 이 선생님으로 불리며 존경받았지만 이제는 가족에게조차 무시받는 무능한 할아버지. 그 순간 정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는 못 살겠다. 40년. 미숙과 함께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정호는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차분하게 숫자를 눌렀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사학연금 월 300만 원. 아파트 시세 6억. 예금 2억. 재산 분할을 해도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고 소박하게 살면 됐죠. 다음 날 월요일 정호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미숙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법무법인 한빛의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황혼 이혼을 생각하시는군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였으니까요.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5대5입니다.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일단 별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실 시간도 필요하시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아빠가 엄마와 이혼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요, 아빠. 놀라지 않는구나. 솔직히 예상했어요. 어제 엄마가 너무하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와 아빠는 너무 달라요. 성향도 가치관도. 준호는 어떻게 생각할까? 오빠도 이해할 거예요. 오빠도 늘 말했거든요. 아빠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정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자녀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정호는 옷가지 몇 개와 필수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편지를 남겼어요. 미숙에게 40년간 함께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동안 고마웠네. 새벽 5시 정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와 실험 도구 상자를 들고 정호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65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2024년 6월 1일 유성구 궁동의 작은 원룸. 정호는 열쇠를 돌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5평짜리 원룸이었지만 그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무엇보다 이곳은 완전히 그의 공간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내 집이다. 빈방 한가운데 서서 정호는 팔을 벌렸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는 가방에서 실험 도구 상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커, 플라스크, 시험관. 하나씩 꺼내 정리하는 그의 손이 떨렸어요. 기쁨 때문이었죠. 일주일 후 정호는 생전 처음으로 직접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계란 프라이도 화학 반응이지. 프라이팬을 달구며 혼잣말을 했어요. 단백질이 열에 의해 변성되는 과정. 마이야르 반응으로 갈색이 되는 현상. 모든 게 과학이었습니다. 처음엔 계란이 타기도 했고 밥이 설익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험 노트에 요리 과정을 기록하며 개선해 나갔죠. 온도 180도, 시간 3분. 완벽한 계란 프라이 완성. 혼자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6월 중순 정호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특별한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사이언스 카페 마이너스 아이들과 함께하는 과학 놀이터.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실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안으로 향했죠. 어서 오세요. 혹시 학부모님이신가요? 젊은 여자 사장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구경하러. 그러세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정호는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실험 도구들이 가득했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화학 반응식이 틀린 포스터도 보였고 실험 순서가 잘못된 것도 있었죠. 혹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신가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자원봉사요? 저는 28년간 화학교사를 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사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세요? 어머, 저희한테는 정말 필요한 분이에요. 그렇게 정호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6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정호는 흰 가운을 입고 실험대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정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무지개 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무지개 물이요? 진짜 무지개 색이 나와요?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과학의 마법을 보여줄게요. 정호는 설탕물의 농도를 다르게 해서 층을 만드는 실험을 시작했어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색깔이 하나씩 층을 이루자 아이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우와, 대박!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밀도가 다르면 섞이지 않고 층이 되거든요.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 정호가 설명하는 동안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우리 아이가 이 선생님 수업만 기다려요. 화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처음 알았대요. 학부모들의 칭찬에 정호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7월 정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볼까? 손자 현준이가 유튜브로 과학 실험 영상을 본다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정호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채널 이름은 화학 할아버지의 실험실로 정했습니다. 첫 영상은 집에서 만드는 용암 램프였어요. 안녕하세요, 화학 할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했지만 실험을 설명할 때는 자연스러웠어요. 28년의 경력이 빛을 발했죠.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 조회수는 겨우 100회였습니다. 하지만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할아버지 설명 진짜 이해 잘 돼요. 구독했어요. 정호는 그 댓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험 재료를 사는데 돈이 필요했죠. 연금을 반으로 나눈 150만 원으로는 빠듯했어요. 그때 원룸 근처 편의점에 야간 알바 구함 공고가 붙은 걸 봤습니다. 65세도 지원 가능한가요? 네, 건강하시면 됩니다. 정호는 주 3일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일하기로 했어요. 첫날 밤은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졸음이 쏟아졌죠. 하지만 의외로 즐거운 일도 있었어요. 새벽에 오는 택시 기사님들, 야간 근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죠. 아저씨는 왜 이 나이에 편의점 알바를 하세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꿈을 이루려고요. 과학실험 유튜브를 하는데 재료비가 필요해서. 와, 멋있으세요. 채널 이름이 뭐예요? 청년은 바로 구독을 했어요. 이런 만남들이 정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호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건강 체크를 했죠. 혈압, 혈당, 체중. 마치 실험 데이터를 기록하듯 꼼꼼히 적었습니다. 화학약품을 다루듯 내 몸도 조심해야지. 점심엔 과학 카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엔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8월의 어느 날 정호는 거울을 봤어요. 2달 전에 생기 없던 노인은 없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화학 할아버지가 서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정호는 실험 도구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전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65세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5 진정한 과학 교육자로서의 재탄생과 완성된 행복. 화학 실험실이 된 작은 원룸, 전국을 무대로 한 새로운 교육. 2025년 3월 정호의 원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실험 도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작지만 완벽한 화학 할아버지의 실험실이었죠. 안녕하세요, 화학 할아버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만 명 돌파 기념 특집으로. 정호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화면 아래 숫자가 선명했어요. 10만 3천 명. 믿기지 않았습니다. 댓글창을 열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화학이 꿈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과학자가 되고 싶대요. 할아버지 실험 보고 카이스트 화학과 목표로 공부 중입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교실에 30명이 아닌 전국 10만 명의 선생님이 된 것이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이신가요?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여름방학 특강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정호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국립중앙과학관이라니. 7월 대형 강당에 30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모였습니다. 정호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실험 도구를 잡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여러분, 화학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정호가 드라이아이스로 만든 안개가 무대를 가득 채웠어요. 아이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죠.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학부모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실험 키트를 판매하시면 안 될까요? 집에서도 아이와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호는 이정호 화학실험실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안전한 재료로 구성된 실험 키트였죠. 첫 달에 500개가 팔렸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둬도 될 만큼 수입이 생겼어요. 10월의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미숙을 만났습니다. 정호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새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미숙이 다가오는 걸 늦게 알아차렸죠. 정호 씨. 미숙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호가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유튜브 봤어요. 대단하더군요. 미숙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요. 늦었다는 거. 그냥 행복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미숙이 돌아서려는 순간 정호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도 행복하세요. 진심이었어요. 원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11월 수진이 현준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빠, 현준이가 학교에서 자랑을 엄청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화학 할아버지라고. 현준이가 정호에게 뛰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과학자가 될 거예요. 정호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쓸모없는 할아버지에서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된 것이었죠. 과학카페 사장 민정과도 좋은 동료가 되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실험을 개발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온라인 팬들과도 정기 모임을 가졌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정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이 지났다. 재산은 절반이 되었지만 내 꿈과 자존감은 100배가 되었다. 학교라는 교실을 떠났지만 전국이 내 교실이 되었다. 65세에 시작한 도전이 나를 진정한 교육자로 만들어 주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다. 창밖을 보니 과학 카페로 가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저마다 실험 가운을 입고 있었죠. 오늘은 뭘 배울까? 한 아이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화학 할아버지가 새로운 실험 준비했대. 아이들의 설레는 목소리가 정호의 귀에 들렸어요. 그는 실험 도구를 챙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호는 문을 열고 나섰어요. 과학 카페까지는 5분 거리. 하지만 그 짧은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새롭게 깨달았죠. 편의점 앞을 지날 때 야간 알바생이 손을 흔들었어요. 선생님, 어제 영상 최고였어요. 고마워요. 정호가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과학 카페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화학 할아버지다. 정호는 실험 가운을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28년간 교사로 살았고 이제 진정한 교육자가 되었다. 실험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그를 맞았어요. 정호의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열정과 꿈은 영원하다. 정호는 그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